도내 급식조리원을 포함한 교육공무직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299개 학교가 대체급식을 운영했고 돌봄교실도 일부 차질을 빚었습니다. 도내 공공부문 노동자 2천여 명이 서울 광화문 총파업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계약 형태만 무기계약으로 바뀌었을 뿐 임금과 처우는 그대로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아 평창군정의 1년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평창군은 평화유산사업 등 올림픽 효과를 살리는 데 역량을 쏟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져 지지부진했던 횡성 베이스볼 파크 2단계 사업이 정원 조성 사업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정원과 펜션 시설을 투자하고 20년 뒤 기부 체납하는 방식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도내 공공부문 노동자 2천여 명도 서울 광화문 총파업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정규직과의 차별이 여전하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황구상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요금 수납소에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적힌 근무복과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자회사 고용 전환에 반대하며 직접 고용을 주장하다 해고된 동료들을 기리는 표식입니다. 원주에서 직장을 잃은 수납원과 행정보조원은 16명, 전국적으로 1,400여 명에 이릅니다. 원주시 소속 환경미화원 40여 명도 곧 자회사 격인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에서 열린 비정규직 철폐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바로 이 한국 사회의 이 병폐를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하고 다시 설계하지 않고서는 이 사회가 전진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도내 학교에서 조리와 돌봄, 청소를 담당하던 1,500여 명의 노동자도 집회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60%밖에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좌절감을 느끼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서 계약 형태가 무기계약으로만 바뀌었을 뿐 임금과 처우는 종전과 바뀐 게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그 회사나 기관에 똑같은 근로자인데 차별을 받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 회사나 기관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로 규정한 노동자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등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호소하며 집단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보전 녹지가 포함돼서 적합한 사업을 찾지 못했던 횡성 베이스볼 파크 2단계 사업이 정원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횡성군은 민간 투자 제한 공모를 통해 공근면 매곡리 일대 4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45억 원을 투입해 정원과 펜션, 카라반, 반려견 캠핑장 등의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20년 토지 무상 임대 후 사업자가 시설을 기부 체납하는 방식이며 중도 포기 등에 대비해 계약 이행 보증 증권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베이스볼 파크 1단계 내 호스텔 사업은 업체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평창군정은 올림픽 효과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집중됐습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맞춰서 평화 유산 사업들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시작도 못한 사업들도 많습니다. 오늘 기획보도 권기만 기자입니다. 전 세계의 관심이 평창으로 집중됐던 올림픽이 끝나고 시작된 평창군의 민선 7기. 이른바 올림픽 효과를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쏟은 1년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평화가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물꼬를 튼 올림픽 현장의 의미를 살려 다양한 유산 사업들이 추진됐습니다. 평화 올림픽이었다는 이 평화를 우리의 이제 성장 동력으로 좀 삼으려고 하고 또 이러한 평화와 관련된 유산 사업을 우리 평창 군민이 지속적으로 이거를 하려고. KTX 등 교통망과 평창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관광산업, 기업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회의 상징과도 같았던 개폐회 식장이 사라지고 올림픽 테마파크 등은 예산 문제로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올림픽 유산 사업의 동력이 될 평화도시 지정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가장 성공한 올림픽이었고 또 평화올림픽이라고 각광을 받고 또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올림픽이 끝난 후에 어떻게 보면 정부의 무관심이랄까요? 평화도시의 상징인 평창시로 승격을 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림픽이라는 유산을 지역 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삼을지 아니면 과제로 남겨놓을지가 민선 7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해서 오는 12일까지 열흘 동안 열립니다. 도의회는 강원도가 제출한 2,445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레고랜드와 강원 상품권 등 현안 사업과 각 부서의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새로 선임하는 예결특위 집행부 구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의 견해차가 커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해수욕장 개장일이 다가오면서 전국의 해양 레저 동호인들이 동해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미 인기를 끌고 있는 서핑뿐 아니라 다양한 해양 레저 활동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변으로 밀려오는 파도를 타고 서퍼들이 바다 위를 미끄러져 나갑니다. 방향을 틀어가며 서핑의 묘미를 만끽합니다. 초보 서퍼들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습니다. 동해안은 섬이 많지 않고 해안가에서 불어오는 맞바람으로 파도가 고르게 밀려와 서핑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핑 동호인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양양에서 시작된 서핑 광풍은 강원 동해안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고 서핑 배우러 양양에 왔는데 날씨도 지금 너무 화창하고 파도도 좋고 서핑도 너무 재밌습니다. 강사의 구령에 맞춰 고무보트를 타고 파도를 헤쳐나갑니다. 처음 해보는 래프팅이 낯설고 어렵기도 하지만 모두가 한마음이 돼 힘차게 노를 젓습니다. 노를 저을 때 힘들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재밌었고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이처럼 청소년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 레저 체험 교육도 동해안 곳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척 장호와 양양 수산 등 어촌 체험 마을에서는 투명 카누가 인기를 끌며 대표 레저 활동으로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이 밖에 카이트보딩과 패러글라이딩 등 이색적인 해양 레저 활동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동호인이 늘고 있어 고성의 해중 경관지구가 조성되면 수중 레저 활동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당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후보자의 경력에 포함되지 않아 이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별 방문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센터 등은 일반적으로 개방된 곳이라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성 국립도서관이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리모델링을 거쳐서 재개관했습니다. 횡성 국립도서관은 1층에 동적인 공간인 장난감 도서관과 아동 자료실, 강의실을 배치하고 2층에 종합자료실과 열람실을 배치해 소음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장난감 도서관은 장난감과 교구 200여 종을 갖췄으며 횡성 군민을 대상으로 영유아 놀이 체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원주시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버마크를 제작해서 배포합니다. 원주시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앞, 뒤 유리창에 붙일 수 있는 고령 운전자 실버마크를 제작했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받을 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버마크는 해당 운전자가 고령임을 알려서 배려와 양보 운전을 유도해 사고를 예방하는 표식입니다. 오는 15일부터 횡성군 농어촌 버스 운행 노선이 재조정됩니다. 횡성군은 지난 2월 농어촌 버스 노선 개편 후에 접수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반영해 학교 등하교 시간과 출퇴근 시간대 운행 간격을 좁히고
중복 구간과 인접 노선을 통합했습니다. 바뀌는 노선은 오는 15일부터 적용되며 횡성군청 홈페이지와 교통정보 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이 각종 범죄에 취약한 장소에 야간에도 영상인식이 가능한 고화질 방범용 CCTV 20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CCTV가 설치된 장소는 최근 3년 동안 농산물 도난 사건 등의 범죄가 발생한 곳입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